일단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라는 시대의 어떤 마초들이 왜 손을 잡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일론 머스크가 2024년 7월 달 필라델피아 선거 유세 때부터 트럼프를 100% 지지한다고 선언을 해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조심스럽게 사실은 접근을 했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 같은 미국의 빅테크 그루들이 지금 전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규제예요. 너무 쓸데없는 규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려고 하면 온갖 규제에 걸리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민주당의 규제, 예를 들어서 뭐 ESG 규제, 그리고 노조에 대한 규제 등등이 그거가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눈에 딱 보니까 바이든이 노조 없다고 전기차 CEO들 모임에 자기를 안 껴줘요. 그 GM하고 포드 전기차를 잘 알지도 못하는 CEO도 불러다가 백악관에서 만찬을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초대를 안 해요. 노조가 없다고. 사실 노조는 핑계였고 정치 후원금의 문제였을 거고 또 이제 바이든의 어떤 정치 노선에 대한 어떤 반기 뭐 이런 거였을 텐데 어쨌거나 서로 감정이 안 좋았으니까 노조를 명분으로 초대 안 하죠. 자기 나라에서는 노조 규제로 백악관에 초대를 못 받고 캘리포니아 법인세 어마어마하게 내는 회사가 유럽에 가니까 갑자기 개인정보보호법, 구글이나 이제 다 마찬가지로 빅테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지, DSA 디지털법에 걸리지, AI 액트에 걸리지, 다 걸리는 거예요. 니네가 우리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돈 내라 이라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돈 좀 줘. 뽀찌 좀 줘. 이거죠. 짜증나는 거예요. 기업인들의 머릿속엔 그거죠. 내가 혁신을 하고 산업혁명을 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주는 것 자체가 인류에 기여하는 건데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돈 좀 많이 버니까 돈 좀 줘. 이거잖아요. 짜증나죠. 사실은 사업하다 보면.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제가 좀 짜증난다. 규제를 좀 없애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는 그러면 왜 일론 머스크랑 손잡았나? 돈이 없어요. 트럼프 같은 부자가 왜 돈이 없어라고 하는데 정치 자금을 누가 자기 돈 내고 정치를 해요. 후원금 받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망해도 후원금 날리는 거지. 자기 돈 자기 계좌에서 자기 돈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은 멍청한 거죠. 그러니까 뭐 시의회나 뭐 도의회나 국회의원 해보겠다고 뭐 10억 계좌 날리고 해가지고 하는 거 나중에 다 당선되면 찾을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자기 돈 날려서 정치하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자기 계좌에 1조 달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돈 쓰기 싫죠. 근데 월가는 트럼프의 반세계화 정책은 반월가 정책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조업을 살리고 금융업을 죽이겠다는 정책이니까 반월가 정책이죠. 그래서 무역 적자를 해소하면은 당연히 그 흑자국들이 국채를 사줄 수 있는 돈이 없어지니까 월가는 트럼프의 정책이 성공하면 망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치후원금을 안 주죠. 바이든한테 힐러리한테 정치후원금을 주는 것보다 20% 10%밖에 트럼프를 안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을 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뭐 좀 해보겠다고 지금 했더니 돈줄이 마른 거예요. 국채를 사주는 데가 다 월가인데 국채도 안 사주겠다고 막 협박하고 그러니까 국채를 사줄 국채 수요자도 필요하고 정치 자금을 대줄 돈줄도 필요한데 월가가 등을 돌리니까 그러면 내 돈 써야지 뭐 생각했을 거 아니야. 트럼프도 내 돈 쓸까? 바보가 아니잖아. 근데 거기서 일론 머스크하고 피터 틸이라는 돈 많은 부자가 와서 아 형님 제가 좀 사업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민주당 바이든이 맨날 노조 없다고 초대 안 해주고 뭐 하고 세금 떼가고 뭐 한다고 보조금 떼가고 뭐 한다고 뭐 다 떼가는데 아 나 사업 못 해먹겠다. 그리고 유럽에 갔더니 영국 총리가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우리나라에 AI 서비스 문 열어줄 테니까 돈 좀 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온갖 잡놈들이 와가지고 돈 달라고 하는데 짜증나 죽겠다. 힘센 형님이 좀 가가지고 그거 다 박살내주면 내가 당신한테 돈 줄게. 그냥 원샷 트럼프 몰아주고 네가 좀 다 해결해줘. 이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래? 나 들어보니까 야 근데 AI하고 비트코인하고 뭐 이런 거 다 쓸데없고 불필요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돈 주겠다고 하니까 좋죠. 돈은 받고 싶은데 이거 공화당하고 안 맞잖아요. 오히려 민주당하고 왠지 성격이 맞지. 잘 안 맞잖아요. 그 크립토도 안 맞고 모든 게 다 안 맞아요. 논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야 내가 니네들한테 돈 받고 뉴욕타임즈하고 워싱턴 포스트하고 월스트리트저널 애들 와가지고 트럼프 역시 돈밖에 모르는 놈이라고 비판할 텐데 야 그럴듯하게 기사 쓰려면 기사 제목을 좀 뽑아줘. 어떻게 해야 돼? 니네한테 내가 돈 받을 때 좌파 기자들한테 내가 뭐라고 해야 걔네가 고개를 끄덕덕이냐. 맨날 백악관 와가지고 막 질문하는데 미치겠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터 틸하고 일론 머스크라는 천재가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달러 패권을 지켜줍니다. 크립토가. 왜? 그랬더니 자 일단 지금 프레지던트 도널드가 하려고 하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관세 전쟁을 해서 중국에 있는 제품을 안 사줘요. 자 그럼 중국이 3천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못 보겠죠. 그럼 3천억 달러만큼 미국 국채를 못 사요. 자 그러면 앞으로 중국이 미국 국채를 못 살 겁니다. 월가가 앞으로 미국 국채를 안 사줄 겁니다. 자, 그럼 미국 국채를 안 사주면 더 이상 달러 패권이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국채가 팔려야 달러 패권이 유지가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만큼 국채 사줄게요. 라고 하니까 그거 말 된다. 야,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한테 좋은 거네. 그러니까 이제 아셨죠?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한테 좋은 겁니다. 중국하고 월가가 안 사주는 미국 국채를 우리가 사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비트코인, 크립토라는 거잖아. 야, 비트코인 그거 사기 아니야? 그거 펀치 사기잖아. 나는 달러를 좋아하지 비트코인 싫어해. 그거 그냥 누군가
만든 그 사기라고 하던데 그랬어요. 근데 에릭 트럼프가 와서 아버지 그 옛날처럼 공구리 쳐가지고 돈 버는 시대 지났어요. 건설업 해가지고 돈 버는 거 이제는 좀 하지 마.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스테이블 코인 설명 들었잖아요. 좋은 거잖아 일단. 이더리움도 좋아.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 이더리움 없으면 발행 못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거네 했겠죠. 또 하나는 아버지 중국이 국채 팔아가지고 금 사. 앞으로 금으로 뭐 하려면 중국 허락을 맡아야 돼. 왜냐면 중국이 금이 더 많아 우리보다. 포트녹스에 금이 없잖아. 미국이 앞으로 금 가지고 뭐 못해요. 알잖아. 그래? 그렇네. 달러 패권 그럼 어떡하지? 금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비트코인 금이에요. 금처럼 채굴해야 되고 2,100만 개로 한정돼 있고 앞으로 사람들이 실물 경제가 돼서 금은 찾을 거야. 금은 찾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금은 막 사가지고 금고에 넣어놨는데 그거 전쟁 나가지고 갖고 나가려고 하니까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이번에 영란은행에 쌓아놨던 금 찾으려고 하니까 영란은행이 안 줘가지고 비트코인 산 거예요. 비트코인이 훨씬 좋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들어보니까 말이 되거든요. 그래? 금보다 좋은데 갖고 나가기도 좋아? 야 그럼 중국이 또 금 많이 사니까 중국 금 사는 거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우리 비트코인 사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빅테크들이 달러 패권의 수호자로 자처하고 들어와서 트럼프의 돈준 역할을 해준다. 대신에 유럽과 민주당의 규제를 좀 풀어달라. 당신이. 그래서 연대가 딱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자금을 뭐 무한정 필요한 만큼 대주겠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도. 중간선거에 그냥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하고 사이가 틀어졌는데도 갑자기 빈살만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와가지고 백악관에서 그 만찬을 하는데 그 락브리지 네트워크라는 피터 틸과 제이디 벤스가 중심이 된 그 정치 후원 조직이 있어요. 트럼프의 정치 후원 조직이. 원래는 사실은 제이디 벤스나 피터 틸을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모임이 트럼프를 지원해주는 이제 정치 또는 경제적인 후원 조직이 된 거죠. 이 락브리지 네트워크라는 이 조직이 중간에서 중재를 해서 지금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어느 정도 화해가 된 상황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저는 필요한 거예요. 트럼프는 돈이 필요하고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하고 스페이스X 위성 띄우려면은 일단은 미국의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국토건설부가 인허가를 해줘야 되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럼 들어와. 그래서 이제 들여놓고 일론 머스크나 피터들 같은 똑똑한 천재들을 데려다가 정부라는 관료 조직 아주 복지부동, 그러니까 연금 타고 돈 받아서 그냥 안정적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공무원들. 공무원 조직은 원래 엘리트 조직인데 사실은 들어가면 그 조직의 생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어떤 특정 뭐 공무원을 내가 비방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이란 관료 조직은 어떤 나라든지 간에 복지부동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염증을 느낀 트럼프라는 기업가와 일론 머스크, 피터 틸이라는 기업가들이 볼 때 이 관료 사회, 뷰로크러시는 완전히 비효율의 극단적인 조직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 갈아엎겠다. 그게 목적은 우리는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를 민주주의 국가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민주주의, 자본주의, 패권 국가, 달러 패권을 지키려고 보니까 지금 이 뷰로크러시 관료주의는 거기에 방해가 된다.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방만해졌고 예산만 많이 쓰고 돈만 많이 쓰는 일은 제대로 못하는. 그러니까 트럼프는 국채를 많이 찍어서 팔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일단 안에서 수도꼭지를 잠궈야 되니까 가장 많은 돈이 새는 그거가 이제 정부 조직, 정부 예산, 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월급 이런 것들이니까 정부를 운영하는 비용을 줄이자. 그리고 국방비를 처음에 줄이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왜 전 세계를 다 지켜줘?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국방비를 1조 달러에서 5천억 달러로 줄이고 정부를 운영하는 그 비용을 줄이고 연방 그 준비은행 그거 저 리모델링 하는데 3천억 달러를 썼는데 그것 좀 줄이고 이런 걸 줄여서 패키지로 탁 쭉 만들어 보니까 1조 달러 정도 우리가 줄일 수 있겠다. 그럼 우리가 지금 재정적자 2조 달러인데 절반은 줄이자. 근데 그거 지금 공무원 장관들 시켜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걔도 공무원인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일론 머스크 네가 좀 잘할 수 있겠다. 너 페이팔 팔고 네가 인수하는 기업마다 가장 먼저 한 게 직원들 80% 줄이는 거였거든요. 너 가만히 보니까 경영 잘하더라. 그러니까 냉혹하게 그냥 다 비효율적인 거 다 갈아엎고 뭐 혁신해가지고 그 원가 절감에는 네가 천재더라. 그러니까 네가 와서 정부의 원가 절감 좀 해줘. 그렇게 만든 게 더치라고 하는 정부의 효율부 수장이었죠. 그럼 일론 머스크가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좀 도와주면 트럼프가 규제 혁파해서 규제 다 하고 인허가 잘해줘서 내가 자율주행차도 빨리빨리 만들고 도로에 빨리 테슬라 자율주행하고 스페이스X가 화성에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들어가서 이제 공격 앞으로 딱 하는데 2024년, 2025년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완전히 바뀌었는데 2025년에 보니까 이게 월가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기득권들이, 민주당이. 딥스테이트가. 그러니까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에 있는 좌파 월가 비호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트럼프의 표현대로라면은. 그 지난 50년간 화폐 경제, 그러니까 레버리지 경제, 화폐를 찍어서 국채를 발행하고 뭐 스탁옵션 발행하고 뭐 선물 옵션 발행해가지고 100달러밖에 없는데 1000달러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사기친, 그러니까 완전히 계좌상의 어떤 경제를 만들어 놓은, 실물은 없는데 이 경제를 만들어 놓은 이 딥스테이트와 글로벌리스트, 세계화주의자들을 몰아내려고 했는데
이게 지난 수천 년간 수백 년간 뒤에서 마크에서 전 세계 경제하고 정치를 배후 조정했던 이 세력이 트럼프가 너무나 만만하게 봤던 거예요. 상호관세 전쟁, 상호관세, 그다음에 보복관세로 막 중국 때려 죽이겠다, 뭐 심지어는 동맹국가인 뭐 스페인하고 네덜란드, 뭐 유럽도 내가 관세 25% 때리겠다고 딱 때리고 나서 보니까 월가가 발끈해가지고 채권을 내다 팔아서 장기 국채 금리가 5%까지 막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 같은 나라는 망하거든요. 왜냐면 국채를 월가가 더 이상 사주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국채를 안 사준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내다 판다는 얘기예요. 월가가 내다 팔았던 거예요.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하고 트럼프 백악관한테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월가의 황제가 니네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로 이렇게 자꾸 까불면 우리 앞으로 국채 안 사줘. 너 그럼 앞으로 국채 못 팔고 백악관 운영 뭘로 할 거야? 행정부 운영 뭘로 할 거야? 너 그럼 달러 패권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이게 나중에 인플레이션인데 너 물가 어떻게 할 거야? 너 인플레이션 5% 넘어가면 바이든도 네가 뭐 잘나서 이겼어? 바이든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살진 거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내가 제조업을 살리고 월가를 죽이겠다. 사실상 내전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월가가 자꾸 너 그렇게 하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하고 보니까 트럼프가 이거 내가 지금 저기 집권하고 나서 1년도 안 지났는데 갑자기 국채금리 이렇게 올라가니까 야, 잠깐만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보자.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좀 해보자. 그래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한테 시켜서 너 가서 뉴욕 가가지고 제이미 다이먼 좀 백악관에서 저녁 좀 같이 먹자고 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심상치가 않다. 걔들이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 불러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보자. 그랬더니 제이미 다이먼이 나 아직까지 갈 생각이 없어. 대신에 내가 언론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할게. 그랬더니 제이미 다이먼이 딱 한 얘기가 첫 번째가 그게 2025년 5월 30일 날 처음으로 레이건 경제 포럼이라는 데에서 사실은 그게 완전히 국방산업들의 포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켓 마틴이나 보잉 같은 국방산업을 어떻게 키울까를 논하는 굉장히 그 월가 글로벌 리스트들의 돈줄 산업을 어떻게 키울까를 논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완전 제이미 다이먼 같은 월가 패권자들이 가는 자리죠. 그 제이미 다이먼이 거기서 트럼프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알려줄게. 잘 들어와. 너 중국하고 관세전쟁 하지 그거 하지 마.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빠지지 않아. 월가의 채권을 사줄 나라가 없어. 월가의 주식을 누가 사줘? 월가의 채권하고 주식하고 선물 옵션을 누가 사줘? 중국 애들이 3천억 달러 1년에 사줬는데 그거 중국 애들이 앞으로 네가 계속 관세전쟁하면 못 사줘. 우리 그거 싫은데? 너 중국 좀 가만 놔둘래? 첫 번째 그거였고요. 두 번째가 너 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너 우리가 지금 금 가지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은 가지고 있거든. 금은 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전 세계 금은 가지고 우리가 지금 돈 벌어먹고 있는데 네가 갑자기 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겠다고 하면 우리 망하는 얘기야? 비트코인 사지 마거든요. 세 번째가 지금 우리가 국채를 사주고 싶어도 금융위기 때 니네가 우리가 저기 금융위기 만들었다고 우리 지금 저기 레버리지 투자 못하게 했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 국채 사주려고 해도 레버리지가 없어. 못 사. 그러니까 금융위기 다 풀어줘. 이 세 가지를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이미 다이먼의 그 요구 사항을 내가 전폭적으로 들어줄게라고 약속을 한 다음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가깝게서 좀 보자고 한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네가 월가의 황제지만 대통령이 뉴욕에 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좀 워싱턴으로 와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제이미 다이먼이 알았어, 내가 한번 가볼게. 그래서 이제 워싱턴으로 갔어요. 그래서 7, 8월 달하고 9월 달 사이에 3번을 만났어요. 제이미 다이먼하고 트럼프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논했는데 일단은 국방비를 안 줄인다고 약속했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오빠 법안이라고 있잖아요. OBBA, 오빠 법안. 그래서 One Beautiful Big Act라고 해서 미국의 어떤 예산안을 짜는 법안인데 거기에 국방비를 증액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올해인가 내년인가 미국의 국방비가 1조 5천억 달러로 50%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오빠 법안에는 1,500억 달러 증액하는 게 들어있었어요. 올해 예산 중에. 그 일론 머스크가 들어가서 지금 대통령이 나한테 시킨 게 국방비 줄여라. 그리고 정부 공무원들이 쓰는 법인카드 월급 통장 다 줄여라. 이렇게 해서 열심히 지금 막 욕먹어가면서 테슬라한테 막 불지르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소비자들이 막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제이미 다이먼하고 이렇게 꽁짝꽁짝 하더니만 꽁냥꽁냥 하더니만 갑자기 나와가지고 국방비를 늘리겠다고 하니까 야 이거 내가 그렇게 욕먹어가면서 죽어라고 해가지고 1,000억 달러 2,000억 달러 줄였는데 국방비 하나에 그냥 도라미 탑을 대니까 자기는 욕만 먹고 성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완전 욕바지 되겠는데?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거 내가 이렇게 믿을 만한 인물이 아닌데 저거 자기 필요하면 금방 등 돌리고 또 갑자기 말 바꾸고 하니까 이건 내가 믿을 수 있을까? 라고 보이게끔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전략적으로 상당히 필요한데 그때도 그렇고 트럼프도 일론 머스크가 필요했고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가 내가 아무리 화나도 트럼프를 건드리면 안 되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근데 워낙 월가의 반발이 심하니까 일단 둘이 이거는 이제 뇌피셜이에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백악관의 오벌오피스에 앉아서 야 머스크 잘 들어봐. 너랑 나랑 지금 막 싸우는 것처럼 보여야 돼. 그래야지 월가들이 좀 안심해. 너랑 나랑 사이가 좋잖아. 그럼 갑자기 국방비 더 줄일 거라고 생각할 거고 네가 공무원들 다 쫓아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월가 비호 세력인 딥스테이트들 다 쳐낼 거라고 생각할 거고 또 국방비 줄이겠다고 생각하면 쟤네 가만 안 있을 거야. 자, 우리 전략적으로 너랑 나랑 사이가 틀어진 거야 이제. 쇼타임이야. 내가 너를 막 욕할 테니까 너도 막 욕해. 우리 헤어지는 것처럼 보이자. 근데 나 너 버린 거 아니야. 나 너 필요해. 너 돈 필요해. 너도 나 필요하지? 근데 제이미 다이먼한테 보여주자. 쇼 한번 세게 하는 거야. 그래서 지상 최대의 쇼를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서로 감정이 실제로 안 좋았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결별했죠. 그게 이제 작년에 트럼프를 욕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도치 수장을 그만두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효화됐느냐? 트럼프가 작년에 도치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를 앉힐 때 활동 시한으로 딱 못 박은 날짜가 있어요. 그게 2026년 올해 7월 4일이에요. 저는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언론에 비춰진 트럼프의 말과 일론 머스크의 말 그리고 정책들을 좀 종합해보면 7월 4일이 혹시 어떤 날인지 아세요? 톰 크루즈 나왔던 영화가 있었는데 7월 4일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미국 영화. 그러니까 7월 4일은 독립기념일이에요. 미국에. 그러니까 2026년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 250주년 기념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776년 토머스 제퍼슨이 이제 독립선언을 한 날이겠죠. 그 250주년 독립기념일까지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에게 미션을 완수하라고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중간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럼 왜 하필 7월 4일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하필 독립기념일일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한 일이 딥스테이트와 월가를 무찌르고 이제 예산을 대폭 줄여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거였으니까. 그렇다면 그 미션을 7월 4일까지 완수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026년 7월 4일이 딥스테이트와 월가를 무찌른 독립기념일인 거예요.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의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그동안 토머스 제퍼슨 선배가 정치적으로 독립선언을 했지만 실제 미국의 경제는 제조업, 특히 제조업 중산층의 경제는 딥스테이트와 월가의 지배하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 도널드 트럼프와 아주 훌륭한 대통령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되는 도널드 트럼프 나 짐과 일론 머스크라는 천재 기업인이 미국의 경제를 독립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선언을 하겠다라는 거죠. 트럼프는 아마 지금 2026년 7월 4일 날 발표할 독립선언서를 지금 원고를 쓰고 있을 거예요. 원래 그게 이제 시나리오였어요.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의. 근데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쨌거나 작년에 국채 발작 때문에 월가와 트럼프가 화해 무드를 조성하면서 사이가 틀어져서 배제되어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연출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이건 쇼라고 생각해요. 지금 다시 만찬장에 나타난 걸로 봐서는 사이가 그게 쇼였든 아니었든 다시 뭔가를 해보겠다고 지금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고 2020년 7월 4일 독립선언을 하겠다라고 한 트럼프의 구상은 유효할 거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베네수엘라 새 벽두부터 베네수엘라 침공하고 그린란드를 뭐 병합하겠다라고 하고 국채 발작과 상관없이 상당히 머리를 짜내서 월가가 저항해도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해 놨다라는 얘기예요. 방증이에요. 왜냐면은 예전 같으면은 월가가 국채를 팔아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게 무서워서 트럼프가 작년까지만 해도 약간 몸을 사리고 조심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차피 지금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간선거를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 지금 중간선거를 못하게끔 하겠다는 거잖아요. 미네소타 사태를 내란으로 보고 지금 국가 위기 사태니까 선거 안 치르겠다라고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중간선거를 안 치르면 오히려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중간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되면 모든 카드를 다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월가가 국채 발작을 일으켜서 네가 우리한테 저항해도 우리 수단이 있어라는 거예요. 뭔가 수단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부의 어떤 예산을 통해서 월가가 아니어도 국채를 사주게끔 하는 바이백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재무부가 직접 국채를 사들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찍었던 국채를. 그래서 새로운 국채로 차원을 시켜주는 건데 아무튼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월가 이외의 대안이 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발행되는 시기가 오면 이제 또 단기 국채는 스테이블 코인 업체도 사줄 거니까. 그래서 지금 상당히 월가와 한판 격전을 치를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게 트럼프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나 피터 틸 같은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미래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그 사람들의 머리는 한 100년, 200년 앞으로 가 있어요. 그걸 바라보고 지금 그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뭐 사업가니까 돈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단계가 넘어가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는 돈이라는 어떤 그 계좌보다는 본인들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을 본인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에 더 재미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경지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미국이 어떻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인류가 어떻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말로는 뭐 속내는 뭐 누구도 모르죠. 근데 피터 틸하고 일론 머스크는 인류가 앞으로 내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되게 중요한 사람인 것 같고 피터 틸하고 일하는 알렉스 카프라는 지금 팔란티어의 CEO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그래도 피터 틸이나 일론 머스크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이제 범위로 따지면 좀 미국이라는 나라에 한정된 좁은 미국의 패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 이런 걸 바라보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나 피터 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이 당연히 미국이라는 패권도 필요하긴 한데, 이 사람들은 이 인류라는 인종을, 그러니까 동물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느냐, 뭐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에너지 소비 시스템은 앞으로 계속 인류가 지속적으로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운석 충돌 같은 것도 생각해 봤을 때 지구라는 공간이 그렇게 안정되지 않으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을 구성하는데 그 다행성 인종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지구만 한정해서 우리가 옵션 없는 공간에서 산다는 건 위험하다. 그러니까 사이버나 이제 그 메타버스 같은 추상적인 개념의 세상도 자기가 구축하는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놨지만, 화성의 이주라든지 다른 세상에서 사는 다행성 인종을 만들어서 지구가 파괴되더라도, 운석하고 충돌해서 진짜 산산조각 나더라도 우리는 인간의 DNA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게끔 하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처음에 얼핏 들어보면 좀 뭐 하는 소리야, 꼴값하고 있네, 이런 생각 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가만히 하는 얘기랑 사업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그런 생각 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의 크기가 그냥 내가 전기차 몇 대 더 팔아가지고 재무제표를 좀 개선해서 돈을 벌어보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실제로 인류를 번영시키는, 기업인들이 사실은 사회환원하고 뭔가 자꾸 자신의 이득을 사회환원하는 이유는 사실은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넓게 보면. 근데 일론 머스크는 그거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스코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 기업인이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내가 폄훼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바탕에 깔려있는 것들을 그냥 냉혹하게 자본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사실 모든 기업인들의 사회 환원 정책은 구매력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이 너무나 생산력이 발전돼서 갤럭시를 앞으로 생산력이 폭발적인 갤럭시 생산을 할 수 있는데, 누구도 그 갤럭시를 200만 원 주고 못 사는 시대가 되면 같이 망하는 거니까, 그럼 내가 갤럭시를 계속 팔려면 사회의 구매력을 자꾸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훌륭해서 훌륭한 기업 정신을 가지고 사실은 사회화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인들은.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본질을 보면 그냥 내가 팔 수 있는 소비 시장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겠다. 근데 일론 머스크도 그거겠죠. 내가 앞으로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만들어낸 상품을 지속 가능하게 팔려면 화성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똑같지만 그거를 실현하려고 하는 이 스코프가, 이 스케일이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은 타임머신 타고 미래에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돈 되는 사업을 하는 건데, 일단 개별적인 사업의 구조라든지 뭐 어떤 구체적인 타임 스케줄은 제가 뭐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저는 이제 화폐 제도의 변화와 연관돼서 일론 머스크가 어떤 역할을 할지를 이제 수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제 유심히 보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하고의 관계도 중요해졌고,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 자체가 미국이나 세계 경제사에서 갖는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화폐 역사라는 관점에서 일론 머스크의 사업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은, 일론 머스크는 단순하게 전기차, 그리고 우주 발사체, 그리고 인공위성 사업 이런 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다 통합해 보면 뭐가 되냐면 기축통화의 공급망, 결제망, 그러니까 경제의 혈맥이라고 할 수 있는 화폐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도 화폐 자체에도 관심이 많지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거꾸로 얘기하면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에너지가 화폐다라는 개념이 일론 머스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을 거의 99% 표현해 준다라고 생각해요. 에너지가 화폐다라는 얘기, 지금의 화폐는 뭐죠? 미국의 달러. 사실은 미국이 만들려고 했던 거는 종이가 화폐다. 그 미국은 제지 산업만 지켜지면 미국은 앞으로 계속 먹고 살 수 있어. 왜냐면 종이가 화폐니까. 하지만 전 세계가 그렇게 순진하지 않잖아요. 종이가 화폐라는 걸 누가 믿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만들어 놓은 거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석유가 화폐다예요. 네, 그 전에는 원래 뭐였냐면 금이 화폐다죠. 그러니까 금분이제는 사실은 금이 화폐예요. 그런데 금을 왔다 갔다 하니까, 주머니에 금 넣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은 주머니 다 빵꾸나니까 금은 금고에 넣어놓고 그 보관증서를 유통시켰던 게 영국의 스털링이라고 하는 파운드화였죠. 그리고 잠깐 동안 미국이 30년간 유지했던 그 금분이제의 달러, 사실은 스털링의 바통을, 파운드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금분이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화폐는 금이 화폐다. 1816년인가 1826년에 영국이 근대적 의미의 최초의 금분이제를 한 다음부터, 물론 그 전에도 금은 화폐였지만
공식적으로 현대적 의미로 1816년인가 1826년에 그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영국이 본격적으로 로스차일드의 금의 공급망을 등에 업고 금본위제를 시행한다고 공포한 날로부터 1816년부터 지금까지 300년 동안 화폐는 금이었어요. 그리고 잠깐 동안 1871년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석유가 화폐였어요. 미국이 하고 싶었던 거는 1871년 닉슨 쇼크 때부터 종이가 화폐다라는 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우리 미국이잖아. GDP 30조 달러, 전 세계 GDP의 30%를 가지고 있고 천조국이야. 국방력. 어떤 나라들이 꼴짝 못해. 우리가 보증하는데 니네 왜 안 믿어? 라고 했던 화폐가 종이가 화폐다. 그래서 피아트머니 체제가 미국이 했던 화폐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거 믿고 쓰려고 봤더니 미국 더 이상 못 믿겠어. 그래서 다시 이제 금이 화폐다, 석유가 화폐다라는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반세계화, 신제국주의의 화폐 경제예요. 일론 머스크가 그걸 다 알죠. 전 세계 화폐 제도하고 산업 구조를 쭉 보니까 앞으로의 화폐는 에너지가 화폐다라는 거예요. 근데 금도 에너지예요. 금이라는 거는 채굴하는데 노동 에너지가 투입된 상품, 에너지, 원자재죠. 물론 뭐 그거 가지고 전기 코드도 만들고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그거 5%도 안 되니까 떠나서 어쨌거나 금 자체는 노동 단위가 투입된 에너지거든요. 두 번째는 석유가 화폐다. 석유는 누가 봐도 에너지죠. 그냥 인간의 노동력을 투입해서 캐내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이기도 하지만 그냥 사용 가치 자체가 에너지잖아요. 사실은 인류 역사상 화폐는 에너지였어요. 항상 노동력이란 에너지였고 그 사용 가치를 가진 석유라는 원자재 에너지였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에너지가 화폐다라고 한 얘기는 본질적인 얘기를 그냥 한 거예요.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한 발 더 나가면 금이 화폐였고 석유가 화폐였는데, 그러니까 노동력이 화폐였고 사용 가치가 있는 에너지가 화폐였는데 앞으로의 그럼 에너지는 뭐냐? 전기예요, 전. 그렇죠? 앞으로는 석유만큼 전기를, 물론 전기를 만드는데 석유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에너지, 그 휴머노이드와 AI를 가동시키는 에너지는 전기죠. 그 화폐가 전 세계 화폐 시스템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전기의 가치가 화폐가 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테슬라 전기차,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그리고 스페이스X라는 발사체, 그리고 파워월이라는 그 가정용 배터리,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가 왜 전기 에너지가 화폐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기업은 돈을 벌겠다는 거니까. 그럼 앞으로 일론 머스크는 무슨 얘기냐면 전기로 돈을 벌겠다는 얘기예요.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거냐. 지금 달러가 화폐니까 달러를 버는 게 기업인들의 목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러를 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석유를 벌어들이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노동력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상품은 노동력이 투입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고전 경제학에서는 노동력만이 가치예요. 화폐라는 거는 노동력이란 에너지를 저장해 놓은 교환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2만 원이 있으면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10,000원 정도 되니까 13,000원인가 되잖아요. 그냥 10,000원이라고 하면 내가 2만 원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2시간의 노동력을 살 수 있는 청구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노동력의 가치 척도로서의 화폐가 기능했는데 앞으로 일론 머스크의 눈에는 내가 달러를 번다는 얘기는 앞으로 내가 전기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버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전기를 사기 위해서 돈을 벌 거다. 그럼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는 내가 전기의 가치를 많이 저장하고 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하겠다고 하는 사업은 모든 게 전기잖아요. 전기차, AI, 그룹, 휴머노이드 다 전기잖아요. 그리고 화성에서 태양광 전지를 설치해서 직광판을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일론 머스크가 하는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파워월 사업이에요. 파워월이 뭔지 아세요 혹시? 파워월이 전력벽이잖아요. 이 벽을 배터리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페하고 있는 카페 사장님한테 테슬라의 영업사원이 가서 대표님 그동안 한 달에 전기세 얼마 쓰세요? 그랬더니 여름에 25만 원 씁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파워월을 하나 설치해 드릴게요. 그게 LED 액정 화면이 있어서 인테리어 효과도 좋아요. 그리고 이 설치하는데 돈 안 들어요. 한 달에 $30씩 그냥 구독료 평생 쓰실 동안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25만 원 전기세 내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파워월 설치해 드리고 우리가 지붕에 태양광 직광판 달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30 구독료 플러스 전기세 $100. 그래서 20만 원이면 전기세 해결됩니다. 5만 원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X 앱 가시잖아요. 그럼 X앱 까셔가지고 비트코인 일정 부분 사서 예치해 두시면 우리가 AI로 다 정산해서 전기세 우리가 계산해서 결제해드리고 또 남아있는 저장해놓은 비트코인은 저희가 투자해서 이자로 드릴 거예요. 또 17% 정도 수익률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 비트코인 사놓으면 매달 17%씩 수익금이 불어나서 $100가 $200가 되고 거기서 전기세를 차감하는데 그것도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이 고지서랑 모든 게 다 X라는 금융 플랫폼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전기를 공급해주는 것도 테슬라, 그 다음에 결제를 하는 것도 테슬라, 화폐도 제가 비트코인이라고 했지만 크립토, 뭐 엑스머니가 됐건 스테이블 코인이 됐건 어쨌거나 비트코인이라는 크립토 생태계 안에 있는 그 블록체인 화폐가
가 되고 AI 결제 시스템, AI 에이전트 금융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이게 다 뭐가 되는 거냐? 전력 생산에서 유통, 소비, 결제까지 모든 과정을 종합한 종합 전력 공급망을 장악하겠다. 독점 공급업체가 되겠다. 그 시대의 화폐가 전력인데 내가 전력 공급망을 장악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 시대의 경제를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화폐 경제를. 일론 머스크는 단순하게 전기차, AI, 휴머노이드, 핸드폰 서비스, 태양광 발전 서비스,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하게 되면 엑스머니랑 스테이블코인 발행하는 업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꼬치로 하나씩 쭉 깨보면 애덤 스미스 시대의 근본위제의 파운드화를 만들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페트로달러 시대의 달러를 만들겠다라는 거고 전력이 화폐가 되는 시대의 전기의 달러의 공급망을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경제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건 뭐냐면 이 글로벌 경제를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겠다는 얘기. 패권이라는 거는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면 타인이 싫어하는 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권력이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전기가 화폐가 되는 시대에 전력 공급망을 장악했다고 하는 거는 화폐를 장악하겠다는 거고 경제 패권을 쥐겠다는 거고 그 시대의 경제를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때 가서 굉장히 악의적인 어떤 사람이다 그러면은 전 세계 경제가 힘들어지겠죠.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선의를 가지고 자기도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어쨌거나 인류를 지속 가능하게 어떤 유지해 나가고 인류의 공영에 이바지하겠다라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그다지 피곤하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